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 밤 8시 지석교회 재야정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지금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오늘도 재야정치에서 박경현님 스패너로 자원봉사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하도 댓글창들이 유튜브 보니까 여기저기 난리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박창숙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8시부터 오늘 1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인데요. 조금 시간이 좀 늘어져도 이해해 주십시오. 1시간 가지고는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주요 토픽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1시간권 될까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할 주요 토픽 4가지 한번 귀를 쫑긋하고 어떤가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오늘 조국 감옥에서 푸시업 숨은 도박은 땡땡.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국이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 나가서 웃고 떠들면서 감옥 가는 거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뭐 푸시업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국 왜 이러지? 여기에 숨은 도박 센슈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D-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까지는 한 3일 남았나요? 판세 흔들 아직도 마지막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지금 아직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세 끝난 거 아닙니다. 진 게 아니고요. 이긴 게 아닙니다. 무슨 판세? 마지막 D-8일 판세를 흔들 오늘 밤이지 않으면 D-7입니다. 이것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토픽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거에서는 조금 오늘 재야정치에서 약간 열받는다고 제가 목청이 좀 커져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너무 답답하다 못해. 그러나 너무 중요한 우리 내부 이슈입니다. 대통령 탈당 요구에 드러난 국민의힘 땡땡 세력의 목표 이어서요. 네 번째 꼭지로 이어 들어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 후에 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저 당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여기서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랬는데요. 한동훈 함은경과 체인저 벨트 총선 후에 땡땡 처리해야 이렇게 4가지 중요한 오늘 토픽 가지고 지금부터 풀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방송 제가 지석교회 재야정치에서 저만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첫 번째 오늘 꼭지 들어갑니다. 자, 슬레이트 칩니다. 저만 하는 영화 촬영하는 것이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먼저 사실상 감옥 갈 준비하고 있는 조국인데요. 대법원에서 다소 판결이 바뀔 일은 없다고 이미 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운명을. 그런데 조금 글쎄 감형이 좀 될까 말까? 글쎄 아마 2년 사는 거를 이미 기정사실하고 있는 조국. 그런데요. 그 털보 거기 유튜브 거기 가서도 웃으면서 감옥 가면 푸시업 하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열심히 운동해야죠. 책도 읽고. 조국의 이자의 숨은 도박이 뭔지 지금부터 풀어 들어갑니다. 무서운 계획이죠. 뭐냐? 일단 지금은 조국의 당이 비례대표에서 적어도 지금 20%가 지금 이미 넘어서 민주당과 거의 어떨 때는 동률, 어떨 때는 민주당보다 우세한 조사도 지금 나오고 있죠. 결국 비례대표 2번 조국은 100% 국회의원이 되겠죠? 100%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한 달을 하든 2달을 하든 하다 감옥 갈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고 떠들고 있어요. 자, 조금 센슈가 좌파적 의미 경험과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겠습니다. 조국이 과거 좌파 운동권으로서 활동했던 단체가요, 산호맹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거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여기서 활동을 한때 했었죠. 이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주사파 조직이 아니고 반주사파 조직입니다. 그 반주사파는요, 스탈린 노선, 레닌 노선, 그쪽 노선의 조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상정, 노회찬 이런 쪽도 그 블라디미르 레닌 또 스탈린 이런 쪽의 노선이었습니다. 주사파가 아니죠. 여기서 90년대에 어떤 나름대로 연구도 좀 하고 토론도 하고 90년대도 계속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 운동권으로서 운동들을 해왔잖아요. 그때 어떤 심상정, 노회찬 그쪽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준비를 했던 게 뭐냐면 하나는 당을 만드는 것, 즉 독자적으로 노동자당 또는 노동자, 농민, 뭐 도시, 서민들 이들과 함께하는 민중정당 이걸 만드는 걸 연구했었거든요. 그때 연구했던 게 브라질의 노동자당 그걸 연구했었습니다. 그 브라질의 노동자당 기억나시죠? 특히 거기서 대통령이 누구냐? 브라질에서 브라질의 민노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노총. 거기 브라질의 민노총에 산별 금속노조의 위원장 출신 룰라라고 있는데, 룰라 대통령을 당선됐죠. 그 룰라 금속노동자 출신 룰라가 80년대에 노동자당을 창당합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민노총 중심으로 또 좌파 운동권에서 노동자당을 만드는 거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때 룰라가 처음으로 2002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좌파 민노총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그 민노총 안에 있었던 위원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 이 남한 사회의 좌파 운동권 내에서 이 주사파 말고요. 주사파가 아닌 이쪽 운동권이 모두가 이 브라질의 이 노동자당과 룰라 사례를 연구했었거든요. 처음 들으시죠? 그 연구를 했던 그 여러 가지 운동권 조직 중에 저도 같이 연구를 했었으니까 연구한다는 게 특별히 골방에 숨어서 뭐 막 이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 성공 사례잖아요. 야, 어떻게 브라질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그 유명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옛날에 선진국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데서 어떻게 노동자 당을 만들 때 노조를 기반으로 노동자당을 만들고 그 노동당에서 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결국 국가의 대통령이 된다. 끝내주는 모델 아닌가요? 좌파 운동권으로서는 제일 최고의 최적의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당시에 야, 우리 남한 사회도 이걸 그대로 적용하자. 그러면 무슨 혁명운동 한다고 무슨 총칼을 갖고 뭐 무장투쟁을 하고 뭐 또는 북한의 주체사상파 김정은의 이런 걸 끌어들여서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회도 진출하지만 대통령도 먹는다. 이게 그 당시 거대한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운동권이 제도 정치권으로 잠입하는데 합법적으로 잠입하는데 자, 엄청나죠? 이런 게 바로 그때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모델을 이번 조국이 다시 그 모델을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하게 웃는 건데요. 자, 보세요. 이번에 조국이 우리들이 대한민국 국민 안에 어쨌든 조국당을 지지하는 비례정당으로 조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조국 엊그저께 여론조사에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 안에 조국이 3위를 했습니다. 1위가 이재명,
2위가 한동훈, 3위가 조국이었는데 약 5% 정도를 받았거든요. 3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례정당은 20%가 넘고요.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안에 그걸 좋아하든 뭐 어떻든 간에 이미 조국이 국회의원이 되고 차기 지도자 반열로 일단 조국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민들 내부에 있는 겁니다. 첫째, 총선에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거 사실 확정적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한 달 있다가 감옥을 가든 2달 있다가 깜빵에 가든 관계없이 22대 총선에서는 전면적인 사실 의회 내전이라고 할 수준 정도로 격렬하게 내부 정치 투쟁이 벌려지는데요. 거기 안에서 조국은 당연히 이재명의 민주당 입장에서도 소중한 연대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은 정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지금 판입니다. 그게 이제 뭐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자, 이번 국회의원들 임기, 제가 이번 선거 끝나면 아마 5월 말일까지인가요? 6월 달인가? 6월인가 7월부터 임기 시작이죠, 국회의원들. 그러면 조국은 한두 달 있으면 우리나라의 정치의 중심에 우파 여러분들이 뭐 조국을 반대하든 좌파들이 지지하든 떠나서 이재명도 필요하고 조국이 다른 눈자들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바로 총선이 끝나면요. 이제 사실상 지금 조국이라든지 이재명이 노림수는 대통령 탄핵이잖아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헌법적 임기를 중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금 중단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200석을 얻게 되면 센슈가 볼 때는요. 200석을 지금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시도를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시도가 어떻게 가능하지? 200석도 못 얻는데? 조국이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로 제가 보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누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동요하는 중도 우파들, 심지어 좌파들도 내부에 누가 당선돼서 누가 여기에 동조할지 모르는 건데요.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단일하게 똘똘똘 뭉쳐있는 국민의힘이 아니니까. 그렇게 될 때, 자, 2027년도 대통령 선거까지 거기까지 가든 안 가든 조국이 빵에 들어갑니다. 자, 2년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푹 삽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럼 조국이 거기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감방에 있었으니까. 또 감방에 있을 때는 빵에 가면 5년 동안에 이 선거권, 피선거권 이게 다 일단 깜빵에 있었을 때는 이미 후보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조국이 무슨 꿈을 꿀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이 조국이 깜빵 가서 열심히 몸 키워야죠. 벌크업 해야죠. 이런 얘기는요.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가면 자기들이 2027년도 대선에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들이 당선이 될지 다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이어서 이 국민의힘 후보가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선거란 건 진짜 모르는 거죠. 왜? 지금 눈앞에 열흘, 지금 D-8일 남은 이 선거, 내일, 오늘 밤 지나면 D-7일 선거에서도요, 앞으로 7일 후에 선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있는 그대로 똑같이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만약에 2027년도에 좌파들이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조국은요 사면복권 될 겁니다. 그것까지도 조국의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잘 모르시는 텐데요.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이 2번 당선됐거든요. 2002년도하고 2006년도에 대통령 당선돼서 8년의 임기를 채웠는데, 그리고 퇴임을 했는데, 그 퇴임하고 나서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깜빵에 간 겁니다. 구속당하고.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다시
브라질 대법원에서 이 유죄 판결이요 다시 무죄로 확정된 겁니다. 대법원에서 뒤집혀졌어요. 이러니까 그 뒤집혀진 룰라가 이제 무죄가 됐잖아요. 유죄로 들어가서 깜빵 살다가 무죄가 된 거예요. 대법원 최종 판결이. 그러니까 2022년도에 다시 대선에 출마해서 그것도 무슨 뭐 시국선언, 시국사범이 아니고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뇌물. 그러니까 파렴치한 거잖아요. 정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땐 받았죠. 중요한 건 어쨌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면서 2022년 대선 출마해가지고 다시 당선돼서 브라질 역사상 첫 3선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미 2심에서요 자그마치 17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대통령은 두 번 하지 못하고 17년 동안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17년 살고 나면 이제 죽으러 가는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단 말이죠. 지금 이미 한국 사회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사법부 내에 사실상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거치면서 상당 정도 사법부가 좌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입증된 거란 말이에요. 다 확인되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지만 사법부는 아직까지 100% 윤석열 정권의 통제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사법부에 좌편향된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렇죠? 구속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조국의 배지를 다는 게 본격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배지. 자 그러면 자녀 입시 비리 이거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지만 지금 만약에 법원이 자 지금 대법원으로 지금 상고가 된 상태인데 대법원에서 쉽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조국 사건을 판결해서 빨리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사법부의 이 좌편향 속에서 대법원도 시급하게 이 당선되자마자 조국을 그대로 감옥으로 집어넣을까? 아니면 이번 22대 국회에서 조국이 정치적으로 부각되면서 활동할 거 다 보면서 천천히 조국을 깜빵에 집어넣을까? 저는 대법원도 믿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방에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조국의 이 정치적 자산을 극대화시켜서 역할을 다 하고 국민들도 그렇고 좌파들도 이재명보다도 오히려 조국에게 더 기대를 갖게 만들어 놓고 깜빵에 보낼까? 이게 지금 제가 첫 번째 의문이거든요. 사법부를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요. 사실은 자녀 입시 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보다 조국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오히려 더 작아요. 이재명이 더 커요. 그런데도 더 큰 사법 리스크에 이재명도 저러는데 조국은 이미 한국 사회가 이 좌편향과 우파로 그렇게 완전히 이념적으로 지형이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 죄가 있으면 또 판결까지 2심까지 판결 받았으면은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부끄러워하고 그냥 집에서 국으로 딱 이렇게 자빠져 있고 오히려 내가 반성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이 사회에 오피니언 리더로서 내 역할이 맞는 거야.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인가 아니면 자녀 입시 비리 때문에 했는데도 오히려 이게 정치 탄압으로 또 정치 검찰의 과도한 기소와 또 이것으로 이게 내 죄보다도요. 저도 죄가 조금 있지만 오히려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걸 어느 거로 지금 이 사회가 끌고 가냐 이거예요. 이미 여기에 흔들리고 있는 상당수 국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국이 이번 비례대표 2번으로 자 국회의원 되는 게 확실시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재명보다도 사법 리스크에서 더 적다. 세 번째는 이미 룰라 모델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2027년 만약에 27년 형을 살고 나오면 피선거권이 없는데 만약에 좌파 민주당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만약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면복권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조국의
활동 공간이 확보되면서 이제 차차기, 대선 공간까지 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러면 남는 문제는 감옥에서 열심히 뭘 한다고요? 예, 몸 만들고 벌크업하고 책 읽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게 조국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조국 푸시업, 감옥에서 푸시업 하겠다고 하는 그 푸시업의 숨은 조국의 도박. 남는 문제는 건강하게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브라질의 좌파 대통령인 룰라의 대통령 모델을 가지고 2년 실형 다 살고 나와서 나 대통령 후보로 나갈 거야. 이런 것에 국민들이 철퇴를 내려야 되는 것. 이제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제 이런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시국사범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싸웠다? 이러면은 그건 뭐 박수 받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룰라가 과거 대통령이 됐을 때는요. 룰라가 좌파 운동권으로서 과거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당시는 군사 독재 정권 당시였거든요. 85년도에 군부 독재 정권이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거에서 저항했던 룰라가 남아프리카 공화의 넬슨 만델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조국의 혐의는 그게 아니에요. 자녀 입시 비리, 또 웅동학원 문제, 또 지금 조사받고 있는 국정 문재인 정권 당시에 국기문란, 뒤에서 직권남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아토TV 제야정치에서 센슈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호소합니다. 첫 번째 꼭지, 조국, 감옥에서 푸시업하는 조국의 숨은 의도, 그들의 도박, 기필코 국민의 심판으로 끝장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 들어갑니다. D-8일 판세 흔들 마지막 두 가지. 국민의 힘이 승리할 수 있는, 지금 전반적으로 판세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국민의 힘이 승리할 수 있는 오늘 묘책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판세 이슈, 오늘 제야정치에서 센슈의 전격 제안입니다. 지금 제발 우리 내부에서 이런이 떨어질 것 같다 저런이 떨어질 것 같다 남한테 핑계대지 말고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제야정치에서 제안하는 센슈의 D-8일 이제 사전투표 3일 판세 흔들 마지막 이것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사실 이런 거 하려면 아니 이걸 맨입으로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런 선거 전술을 어떻게 맨입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 그야말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이스크림에 제가 그냥 냉장고에 이재명처럼 이재명 냉장고 과일을 꽉 채워놓고 언제든지 과일을 열어 냉장고 문을 열고 과일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과일 트라우마에 이재명은 빠져 있었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저는 과일이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꽉 채워놓고 언제든지 냉장고를 열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근데 요즘에 보면 그 베스킨 라빈스 31 있죠. 그게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그걸 꽉 채워놓고 종류별로 빨간 거 먹고 또 어떤 거는 그죠? 레몬 아이스크림 먹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고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온갖 31종류 아이스크림 꽉 채워놓고 먹고 싶은 게 제가 한번 그러고 싶거든요. 아니 하다못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한 통도 안 받고 이렇게 진짜 중요한 전술을 그러나 뭐 좌파가 들어도 좌파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든지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얘기해줘도 괜찮아요. 이걸 공짜로 해줘야 되나? 이걸 내가 지금 그래서 오늘 고민하다가 두 번째 이슈를 오늘 D-8일에 판세 흔들 마지막 두 가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 무슨 뭐 다만 알사탕 하나도 받지 않고 이걸 그냥 얘기해줘야 되나? 지금도 고민 속에 그래도 보수 정당
자유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되니까 손가락만 아무도 알사탕 하나 안 줘도 제가 손가락 빨아도 오늘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예. 예, 진짜 슈가님 아이스크림 당폭탄인데 아주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였어요. 아이스크림하고 달걀, 찐달걀. 이거만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커도 예, 그러니 오늘 센슈의 판세흔들 마지막 이것 들고 제발 대통령 탓하고 또 무슨 한동훈 탓하고 또 남 탓하고 이따위 국민의힘 후보들 하지 마시고요. 모든 건 오늘 센슈 탓하십시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야, 망부선님 한문경 꼬리 내렸다. 예, 이따 여러분하고 같이 네 번째 꼭지,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통령 탈당 요구로 드러난 국민의힘 땡땡 세력 이들의 목표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때 만부성님이 지금 댓글 올려주신 거랑 같이 한번 제가 쭉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피디님, 예, 저기 물 한 잔 조금 저한테 물 한 잔이 조금 목이 타서 들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D-8일 사전투표 3일 판세 흔들 마지막 이것 크게 두 축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한 축은 사실상 대통령 어제 했던 의료 개혁입니다. 한 축. 또 한 축은요. 센슈의 지금 분석으로는 선거 판세가 미세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지금 판세가 전체적인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표정 관리하고 있잖아요. 야, 이거 잘하면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 좌파들의 연합정당 조국까지 포함해서 합치면 잘하면 200석이 될 줄도 몰라 하면서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거든요. 연일 김민석 상황실장이 계속 우리 지금 목표는 한 140석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더 아직은 우리도 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죽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김민석 전략가 중에 전략가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실장 맡고 있고요. 그자의 머리에서 전략도 짜고 있는데요. 전체 판세는 국민의힘에 실제 지금 좀 불리한 지역이죠. 낙동강 벨트,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 소위 부산의 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해운대 여기도 좀 흔들리고 있다. 박빙에 있다고 하고요. 한강 벨트도 우리가 이기고 있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박빙에서 박빙 열세로 지금 내려가 있고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대통령 탓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 좋다. 객관적으로 특정 지역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체 판세에 국민의힘이 좀 불리하다고 보고 지금 경기 남부 그러니까 수원 중심으로 경기 남부도 사실상 열세로 돌아섰거든요. 박빙에서 열세로 돌아선 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 센슈가 보기에는요 미세하게 지금 여론들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다 얘기할게요. 자, 퉁쳐서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실의 의료 개혁에 대한 의대 정원 문제 빼고 그게 한 축이고요. 마지막 흔들 판세 두 축이 있는데 그게 한 축. 또 하나의 축은요. 민주당 지금 뜨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겁니다. 그 후보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뜨고 있는 후보 현재 3명의 후보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게요. 박빙으로 가고 있는 지금 전국적 판세 박빙이 50에서 70군데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한 50, 최소 50여 군데가 박빙입니다. 이게 이 판세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축, 판세흔들 마지막 이것이 두 축인데 이 민주당 후보들 축의 최고가 지금 양문석 그리고 계속 터지고 있는
김준혁, 수원 영통 아시죠? 수원에 지금 그 영통 그 광교 호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경기도청이 있는 곳. 여기 경기대 이수정 교수가 나간 곳 거기 말입니다. 여기에 김준혁 후보,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비례 1번, 이거에 대해서 두 축이 하나는 의료, 또 하나는 이축. 다행인 건 두 축 중에 대통령이 어제 담화문에 발표했던 의료 개혁에 대한 문제는 오늘 속보로 또 떴습니다. 오늘 속보 뜬 거 대통령이 아까 저녁에 속보로 떴는데요. 오후에 뭐냐면 어제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협상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속보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겠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속보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판세를 흔들 마지막 두 개, 이것에 대통령이 전공의를 만나는, 오늘 직접 만나겠다, 대화하겠다, 이것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통령이 이렇게 전공의를 직접 만나지 않을 경우에는 센슈가 얘기한 거는 아무나 대통령이 만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전공의가 됐든 전공의, 또 실제 합리적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방안, 이거를 갖고 우리가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전국 의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이쪽과 전격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는 것, 이걸 센슈가 제안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미 센슈TV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국적으로 지금 뛰어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는 틈틈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이어받아서 바로 대화에 나서서 구체적인 협상안들을 논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라, 이거였는데 이거보다 더 빅카드가 오늘 나온 겁니다. 이거 박빙으로 흔들고 있는 특히 수도권 판세에요,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로 판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왜? 이게 지금 다소 늦었거든요. 자, D- 지금 8일입니다. 사전투표 3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문제는 늦었을 때가 또 빠른 겁니다. 그러나 더 빨랐으면 좋았죠. 그러나 늦었지만 아주 또한 절묘한 타임에 오늘 다시 또 2단계로 대통령 치고 나간 겁니다. 왜? 지금 좌파 언론과 이쪽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합리적인 방안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가짜뉴스와 대중선동으로 마타도어로 민주당이 치고 나오냐면, 대통령의 합리적 방안은 저쪽 뒤로 빼버리고요, 여전히 대통령이 고집불통이다, 지금 이것만 부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는 합리적 방안 2,000명? 뭐 이거 논의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입으로 립서비스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버리고 여전히 봐봐. 얼마나 고집스러워. 고집불통 아니야. 아나 무이냐. 이렇게 좀 가짜 뉴스와 대통령 담화문 그거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또 언론들이 그렇게 좌파 언론들이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스피커들이 우파 대통령, 국민의힘, 또 우파 시민들, 우파 언론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오늘 다시 두 번째 직접 전공의들과 대화하겠다고 치고 나온 겁니다. 아주 절묘한 시점입니다. 늦었지만 절묘했다.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거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는 건 효과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대통령의 효과가 더 많죠. 된 겁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과 좌파 언론이 가짜뉴스 뿌리고 왜곡하고 대통령 담화 비틀어버리고 대중선동하고, 요게 오늘 전공이 직접 대화 발표 속보로서 완전히 무력화시킨 겁니다. 풍비박산 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판세 흔들 마지막 이것 한 축. 자, 대통령 의료개혁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는 이 스텝대로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자, 이제부터 대통령 탓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탓하고 이 탓하고 저 탓하고가 아니라 이제부터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거, 또 정부 여당이 해야 될 거, 대통령실이 해야 될 거, 또 행정부가 해야 될 거, 이걸 제안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축 하나, 민주당. 자, 구체적으로 양문석,
오늘 국민의힘과 또 행안부 또 금감원 다행히 오늘 계속 뜨고 있는 소식입니다. 양문석 후보가 딸 명의로 11억 대출 받은 것 중에서 자기가 물건을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대출받은 11억 중에서 자그마치 한 5억 원가량이 물품을 구매했다고 했는데, 자, 이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도권에서는요, 잘 들으세요. 수도권에서는 지금 유권자들, 이 서민층의 마음을 흔들고 있거든요. 이래서 지금 이재명조차도 또 민주당조차도 도희님 9시 원희룡 우리 전 장관 이재명 방송 토론 노출이 OBS에서 합니다. OBS 경인 그쪽 방송이죠. 개딸들고 한판 붙으러 갑시다. 좋습니다. 도희님의 지금 9시 OBS에서 원희룡 이재명 방송 토론 오케이 빨리 갑시다. 그러려면 저도 물론 9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인사말 하고 막 이러니까 토론 전에 쭉 하니까 가능한 저도 빨리 끝낼게요. 이걸 가려면. 그러나 바로 9시부터 바로 토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서로 자기 얘기들 하고 쭉 설명하는 거니까 조금 더 중요한 또 오늘 이 방송은 약간 늘어지더라도 가능한 원희룡 이재명 방송 토론 참여를 위해서 조금 더 늘어지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희님. 좋습니다. 양문석 이 이슈를 최대한 키워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품을 구입했던 그 매입 자료가 있는데 이 매입 자료가 그중에서 1억 원 매입 자료가요. 일단 밝혀진 게 오늘 특정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입니다. 1억 원 매입 자료가 폐업했던 회사에서 매입했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매입했다고 매입 자료를 만들면 이 회사가 2년 전에 이미 폐업을 한 겁니다. 이거 위조입니다. 이게 사문서 위조죠. 문서 위조입니다. 이걸 위조해서 대출을 받아 쓴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센슈가 보기에 10중 8구는 다 위조했을 거예요. 전부 다 위조했을 겁니다. 이거 계속 이 위조한 거를 언론사에 오늘 단독 언론들이 특종으로 오늘 보도한 것, 즉 기자들이 탐사 취재한 거 말고요. 이거 금감원에서 오늘 새마을금고와 함께 당장의 양문석 대구 요 새마을금고 대출 사건 전격적으로 가장 실력 있는 금감원 그걸 검사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검사역들을 투입시킨다고 지원했고 행안부가 받겠다고 했고 새마을금고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 이거 7일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럼 선거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 금감원 검사역들이 투입되면은요 워낙 전문가들이라서 실력파들이라서 이틀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바로 금감원 또 행안부가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겁니다. 이거 빨리빨리 자 오늘이 무슨 화요일이죠? 자 수목이면 어떻게 되냐면 사전투표일 날 아침이든지 사전투표 중간에요 양문석 아파트 저 대출금에 대한 구체적인 위조 서류가 금감원에 의해서 또 금감원이 함께 조사하니까 새마을금고가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발표하면 결정적으로 수도권 표심에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서로 간에 맞다 틀리다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문석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 아니다. 그러나 편법은 맞아. 불법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할 일 계속 국민의힘은 오늘 양문석 이미 고발 조치한 거에 대해서 더 고발 조치 준비하고 또 금감원, 새마을금고 계속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들어가서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팀들이 있는 거잖아요. 특별위원회 팀들이 있습니다. 계속 고발 조치 계속하면서 언론 보도에 확산시키게 만들어라. 이게 센슈가 얘기하는 첫 번째 양문석에 대한 대안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민주당의 압력을 받아서 자그마치 조사가 7일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당연히 오늘 들어간 겁니다. 이틀 후에 자 행안부, 그 다음에 금감원, 새마을금고 3자가 함께 새마을금고 꼭 참여시켜야 됩니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자료들이 쭉 공개돼야 된다는 걸 센슈가 제안하는 겁니다. 반드시 금감원에서 이틀 후에 공개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김준혁 발언
양문석 편법 대처 이것으로 끝났고, 자, 두 번째 김준혁 오늘요 이화여대 이것도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누구냐면 연령대에서 또 성별에서 두 부류입니다. 20대 남성들은 주로 국민의힘 지지, 20대 여성층들은 20, 30대 여성층 다 민주당 지지입니다. 여러분. 20, 30대 여성층하고요. 네이버의 맘카페, 다음에 있는 맘카페를 장악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개딸들도 있고 일부 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 후반, 중후반, 50대 맘카페를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 맘카페들이거든요. 맘카페가 대부분 다 민주당 지지입니다. 여성층, 맘카페는 다 여성들이 들어가요. 남자들은 안 들어갑니다. 20, 30대는 민주당 지지. 또 맘카페에 있는 40대에서 50대 중반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민주당 지지입니다. 예, 선경님, 베스킨라빈스는 우리가 쏠 테니 국민의힘은 제발 귀 좀 기울이고 이름값 좀 하십시오. 예. 센슈는 정치 전략 전술에 또 선거 전술에 제가 프로거든요. 그렇게 오랜 기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김준혁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다시 말하면 어떤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두 번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문제도 아닙니다. 조국 딸 입시 비리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미 다 반영돼서 선거에 정확하게 투표율에 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다 반영돼 있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는 지금 수도권에 50석 정도 되는 최소 여기에 박빙의 이 판세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판세 흔들 마지막 이것은 뭐냐면 이 서민층의 가슴에 그대로 스펀지와 같은 이 부드러운 가슴에 특히 부동층들의 그대로 스며들 수 있는 정수기 물이 그대로 스며들 수 있는 요 이슈를 잡아쳐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의 실수에서 갑자기 양문석 건이 터지고 또 두 번째는 김준혁 건이 또 터진 거예요. 이것만 터졌습니까?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 범죄 수익 여기도 이종군에 대한 이것도 또 우리가 잘나서 터진 게 아니라 저쪽 실수 터진 거잖아요. 이게 지금 수도권 표심을 좀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비상이 걸려서 이재명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 답변 안 합니다. 선거의 나름대로 달인인 이재명이 왜 답변 안 할까요? 아무 답변 안 합니다. 김민석도 물어보면 기자들이 답변 안 하죠. 대변인도 답변 안 합니다. 뭐라고 답변? 그건 개인이 후보가 좀 하고 있지 않냐. 이러고 답변 침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게 선거 판세를 흔들 마지막 빅카드인 겁니다. 하나는 의대 중원. 대통령이 해결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프레임에 대통령이 불통이다. 근데 일종의 대통령이 불통인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다라고 중도층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나마 의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전공의들 만나는 것 직접적으로 이거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맡겨두면 돼. 이게 계속 떠들면 돼.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는 앞으로 유세차 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가만히 신문 기사만 나온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자 안산이든 여기 용산이면 제가 용산 사니까 권영세 후보는요. 용산에서 여러분 여기 용산에 있는 철도 지하화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철도 지하화로 이제 우리 동네 이 지역들도 이제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 집 저 집 다 철도 때문에 다 막혀 있었잖아요. 이게 편합니다. 이따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아니 용산에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용산 철도 지하화 공약 때문에 움직일 것 같아 표심이 택도 없는 얘기죠. 선거는 구도 싸움입니다. 프레임 싸움입니다. 바람 싸움입니다. 프레임이 바람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정권을 탄핵하고 정권 심판할 거야? 아니야. 2조 심판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전체 충청도에 국회가
이전하는, 완전히 본청이 다 이전하는 이런 거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철도 지화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영세 후보는요, 마이크 잡고 오늘도 그거 떠들고 다니고, 그거 떠들지 말란 말이죠. 오늘부터 떠들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용산의 대통령실, 바로 대통령이 당장 전공의들을 만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용산 주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전공의 여러분, 제 말씀 들으십시오. 대통령과 이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십시오. 대통령이 다 열었습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녀야 되는 게 권영세 후보가 해야 될 얘기라는 겁니다. 권영세만 그럴 거냐? 그게 아니라 양문석이 나와 있는 안산 단원에 거기 국민의힘 후보, 함흥경도, 마포에서, 동대문에서, 부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산에서도 마이크 잡고 전부 대통령이 전공의와 대화를 시작했다. 이걸 떠들고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 축은 끝! 나머지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양문석 후보에 공개된 거. 또 마이크로 대통령 전공의 후보랑 전공의들과 함께 대화하는 거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여러분, 양문석 후보가요, 그 11억 받은 거 있죠? 그 11억 받은 것 중에 물건을 샀다고 해서 5억인가 했는데 오늘 1억 원이 이미 2년 전에 폐업했던 회사에서 2억 원의 물건을 샀다는 그 서류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문석에 대해서 계속 떠드는 것. 이게 부산도 상관없고요, 수도권도 상관없고 다 후보들이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판세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준혁은 이화여대 초대 총장, 설립했던 총장 김한란 여사가 그때죠, 미군정 당시에 김한란 총장이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들에게 저도 입으로 제 입으로 얘기하기 싫어서 그냥 말 안 할게요. 성땡땡이라고 할게요. 성땡땡을 이화여대 학생들을 상납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정식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점점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충 묻어두려고 했거든요, 민주당이. 그래서 김준혁 이 후보가 아직까지 절대로 사과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학자적 양심으로 학문적 논거 없이 일방적으로 다 주장하지 않아 학자적 양심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김준혁이 역사학자라고 하는데 역사학자가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김준혁 후보 제가 잘 알거든요. 잘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을게. 제가 좀 잘 압니다. 어느 정도? 제가 경기도에서 경기도청,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제가 11년을 근무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11년. 그때 김준혁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었냐면 경기도에 수원시가 있는데 수원 안에 수원 화성 행궁이 있어요. 그 정조대왕의 행궁입니다. 정조왕의 거기에 행궁 그 근처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이 김준혁이요, 그 박물관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물관에 저는 이제 왜냐면 도청이 어디에 있냐면 수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수원 거기 이제 박물관에 놀러 갔죠. 갔더니 김준혁이 저한테 막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까는 겁니다. 김준혁과 제가 잘은 몰라요. 근데 관계를 저한테 쭉 그 박물관 설명해 주면서 처음 갔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 박사과정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박사요? 그랬더니 자기가 정조대왕에 대한 박사과정에 등록을 해서 저희 이번에 박사 등록을 해서 이제 정조대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등록을 했었던 거죠. 막 박사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요, 정상적인 역사학자, 근현대라든지 고대사 또는 근현대사 역사학자가 아니고 오로지 그 동네에 수원에 화성행궁이 있으니까 그것만 연구했던 향토사학자입니다. 정상적인 역사학자의 실력이 있지도 않아요. 향토사학자. 근현대사도 아닙니다. 그런 김준혁 기자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라든지 우리 근현대사의 김한란 여사에 대한 얘기라든지 총장의 얘기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학문적 논거가 없어요. 이 친구한테는. 그냥 향토사학자. 그 대신 정조대왕에 대한 거 많이 알죠. 그거로 또 논문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거 학문적 논거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언론 보도 나온 것 일부 이거 갖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아마 외족한가 어디서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드디어 이화여대까지 오늘 드디어 성명서를 내서 김준혁 사퇴하라. 이렇게 제가 이화여대 입장문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퇴하라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확산 중입니다. 한국 여성단체가 있는데요. 한국 여성단체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 이렇게 성땡땡한 거 이거 주장한 수원정 김준혁 후보 사퇴하고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렇게 또 나온 겁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거 여성층표가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양문석 건과 두 가지. 동시에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후보 이것도 확산 중입니다. 계속 확산 중인 겁니다. 이거는 오늘 조국 혁신당 당사 앞에 이 박은정 남편 이종근이요. 지금 다단계 변호를 했잖아요. 여기에 피해자들이 오늘 조국 혁신당 앞에 가서 이종근이가 받았던 변호사가 받았던 수임료 22억 원 이거 다 토해내라 하고 국민의힘에서 오늘 바로 22억 원에 대해서 이거는 어차피 다단계는요 100% 범죄 수익입니다. 대한민국에 벌어진 다단계에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 하고 불법적인 게 있다고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다단계는 100% 불법적인 겁니다. 합법적인 게 없습니다. 지금 터지는 거. 또 특히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는. 그런데 사건 터지면 100% 그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사건 터지면 100% 불법. 사건 안 터지면 그런 건 합법적이겠죠. 이거 당연히 범죄 수익을 알고서 받은 거다 하고 국민의힘에서 오늘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에 대해서 오늘 고발 조치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계속 확산시켜 나가라. 그러면 이제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현재 국민의힘에 조금 밀리고 있는 것 있죠? 이것에 대해서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오늘 D-8일 판세 흔들 마지막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전공의와 지금 대화를 시작한 것 이거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마이크 잡고 전국에서 똑같이 떠들어라. 계속 대통령이 이걸 떠들어라. 이러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전자는 대통령이 잘해서인 거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상대방 실수. 그래서 세 명입니다. 지금. 자, 양문석, 그다음에 김준혁,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남편 이종근 세 거 계속 떠들고 다녀라. 떠드는데 그냥 떠들지 말고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이걸 떠들어라. 이걸 구체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석이가 딸한테 대출 받았습니다. 11억 이거는 서민들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이렇게 선동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선동을 센슈가 지금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대중 선동에 능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마이크를 잡냐면 이거는 이미 보도된 걸 떠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떠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떠들어라. 딱 요거는 꼭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마이크를 딱 잡고 이렇게 여러분 양문석 11억 대출 받은 것 중에서 그 밖에서 인터넷 사업체로 물품을 구입했다고 했던 5억 원 중에서 1억 원이 그러니까 1억 원이 이미 폐업한 회사에 물품을 구입했다고 나왔습니다. 폐업한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서류가 새마을금고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폐업했던 이미 회사에서 1억 원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그 다음에 금감원에서 또 밝힐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10중 8구 5억 원 모두가 다 폐업을 했든지 아니면 어디다 부탁해서 가짜 매입 자료일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 매입 자료 2억 원입니다. 폐업한 회사 1억 원을 매입했습니다. 그것도 가짜 폐업한 회사는 옷을 청계천에서 옷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금액, 구체적인 회사 이름 이거를 선동하라. 이게
대종선동입니다. 자, 이것으로 두 번째 꼭지 끝났고요. 세 번째 꼭지 넘어갑니다. 8시 56분을 지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다 깔 겁니다. 자, 윤통 세 번째 꼭지, 탈당 요구에 드러난 국힘 땡땡 세력 목표.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함은경이 어제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고요. 오늘은 아침 방송에 나가서 그 탈당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장난이에요? 대통령한테 탈당 요구했다? 대통령한테 탈당 또 취소했다? 보세요. 빨리빨리 제가 그대로 정체들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폭로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번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체인저 벨트라고 있습니다. 바꾸겠다. 그리고 벨트는 아마 선거구가 있으니까 그 선거 쭉 벨트들을 이은 거죠. 체인저 벨트. 여기가 함은경은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고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이, 자, 체인저 벨트 먼저 과거 더불어민주당 쪽 야권 소속이었다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소속을 바꿔서 출마한 후보들이 구성한 연대입니다. 이거 하나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자칭 지금 운동권 출신과 또 여기에 민주당은 아니었지만 개혁성향 후보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이들이 체인저 벨트를 만들었습니다. 체인저 벨트 이 소속 누구냐? 모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3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함은경, 서울 마포울, 또 서울 성북갑의 이종철, 다 민주당 출신. 이종철은 옛날 아마 바르게 그쪽에 바른 미래당인가 그쪽인 것 같고요. 그 고대 총학생회장이죠. 자, 유종필은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관악에서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 관악구청장이었을 겁니다. 유종필. 이성심, 서울 관악을. 그 다음에 인천 부평을 이현웅, 또 최원식 인천 계양갑. 여기는 이재명을 의식화시켰다. 그때 사법연수원에서 의식화시켰다고 하고 계양갑에서 후보로 나갔던 민주당. 여기도 이번에 국민의힘을 나갔습니다. 최원식. 그 다음에 경기 남양주에서 남양주 시장을 했던 조광한, 임재훈 경기 안양 동안갑. 여기 임재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죠. 김윤식 경기 시흥을, 여기도 시흥의 시장이었잖아요. 이런 자들이 지금 만들었던 체인저 벨트인데 이 체인저 벨트가 지금 계속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의료개혁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뭐 탈당하라 또는 내각 총사퇴하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하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공이라 또 의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 전체에서 88%가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모두 갑자기 2,000명 쭉쭉쭉쭉 계획 말고 좀 탄력적으로 해라. 이런 의견까지 다 포함하면 88%입니다. 이게 모두 그런데 오히려 이들 체인저 벨트의 후보들은, 체인저 벨트 후보들 쭉 사진 준비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이거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은경부터 시작해서 일단 대표적인 사람들.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 여론이 88%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그냥 전공이라든지 의사들은 이런 거 반대한다. 그러니 대통령도 늘린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 반대하는 얘기를 들어라. 꼭 여론이 왜곡되는 것 같이 이들이 지금까지 보도자를 냈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함은경.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 있는 건 누구냐? 인천 계양갑의 최원식입니다. 이재명 후보 사법연수원 시대에 의식화시켰던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사람은 경기도 시흥에서 시흥시장 했던 김윤식. 또 맨 끝은 경기 남양주 시장, 다 민주당입니다. 남양주 시장의 종황한 시장, 전 시장.
이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체인지 벨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탈당까지 요구했던 거고요. 국민 88%가 동의하는데도 이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 이걸 누가 동의하겠느냐. 국민들이 88%가 동의하는 거죠. 이렇게 여론을 지금 왜곡하고 이거야말로 가짜뉴스 아닙니까? 우리 내부에서 가짜뉴스 또 실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왜곡하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어제까지 이들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고 내가 보니까 어제 함은경 후보는 방송 토론이 있었답니다. 지역에. 그 방송 토론을 가는데 대통령 담화문을 쭉 듣다가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나갔대요. 방송 토론에 가느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그 입장을 다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탈당을 요구한 겁니다. 마지막에 대통령이 합리적인 방안,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 갖고 오면 하라. 우리 논의하자라고 했잖아요. 그걸 못 들은 겁니다. 방송으로. 자기 토론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끝나고 페이스북 올렸다가 나중에는 그거 듣고 이러네. 이러고 오늘 또 속보 나오니까 다시 대통령 탈당을 철회했던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들의 요구에 드러난 국힘, 이들 체인저 벨트 세력의 목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이들이요. 국민의힘 이번 총선 끝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1당을 뺏기든 아니면 제1당을 국민의힘이 차지하든 선거 막판까지 봐야 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분들의 이런 당내 흔들기 당내 흔들기가 아니고요. 국정 운영을 흔드는 것 이거 계속될 겁니다. 이거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듯이 이들 당에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대통령 당적 이탈을 요구하고 하루 지나서 당적 이탈 취소합니다. 대통령 갖고 장난치는 거죠. 대통령이 동네 강아지나 동네 고양이, 동네 개 고양이처럼 대통령 갖고 지금 갖고 장난하는 이 세상에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은 대통령 탈당, 내일은 대통령 탈당 요구 철회 본 적 있으세요? 이거 두 번째 홍준표 시장 근본 없이 흘러다니다가 근본 있이 흘러다녔죠. 민주당에 있었고 좌파의식에 있었고 민주당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대통령 이들이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도 분명히 국민의힘에 남아서 당을 계속 흔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 중에서 당선되는 자들이 있으면 이번에 민주당에서 또 좌파 연합 세력들이 의회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 거론할 거고 특검 얘기할 거고 계속 흔들어댈 텐데 여기에 동의하면서 함께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들 내부가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의 그 연합정당들 여기에 동조해서 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낼까요? 안 낼까요? 센슈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한번 댓글로 올려주십시오. 이들이 민주당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죠? 우파의 목소리로 또 정확하게 정체성을 갖고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넘은 다음 22대 국회 때 딱 이것에 대응을 할까? 아니면 분명히 흔들리거나 또 저쪽에 야합하거나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댓글 한번. 당연히 있습니다. 박태범님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이분들은 지금 당에 대한 애정, 이 좌파에서 온 사람들이 당에 대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당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오랫동안 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당에 대한 주인이다. 주인의식 있죠? 자, 당에 대한 애정 없습니다. 당에 대한 주인의식 없습니다. 당이 뽀개지든 흔들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보수 정당 내에서 쭉 당내 문화에 이분들이 훈련되어 있나요?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죠? 이러니 언제든지 당을 차버리거나 등을 돌릴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대부분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대로 이분들한테 첫 번째 당협위원장 자리를 주면 안 되고요. 그대로 떨어진 다음에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걸 건드려가지고 너 전부 다 탈당을 하고 쫓아내도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대로 그냥 침묵하면 됩니다. 당 지도부는 이들에 대해서. 당의 당직자나 당의 당직도 주면 안 되고 당협위원장 그 직도 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당직을 주게 되면 바로 곧바로 2년 후에 뭐가 있냐면요.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럼 마포, 을에서 함은경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금 체인저 벨트에 있는 이들이 당협위원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방선거, 지방의원, 구청장 후보 등등 자기들의 이 좌파적 사람들 다 끌어들일 거거든요. 전부 다 자기 사람들을. 그러면서 전부 자기 사람들한테 공천을 줄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더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도 이들이 당협위원장을 갖고 공천을 자기 사람들로 공천을 주게 되면 그 다음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은 더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 끝날 때는 탈당을 요구할 필요는 없고 당협위원장과 당직을 안 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미리 앞으로 벌어질 일에 미연에 방지할 것을 센슈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이들의 목표, 당협위원장을 차지하고 또는 그래서 자기 사람 공천 주는 것. 혹은 일부는 당에 대한 애정도 없죠. 당에 대한 주인의식도 없죠. 당의 문화도 모르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냥 집에 가는 것. 이런 자들도 있고 계속 남아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들이 떨어지게 되면 당 내에 당 지도부가 할 일은 선거위에 당협위원장을 새로운 사람들로 새롭게 구축하는 것. 이번에 가장 큰 당에서 당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잘못했던 건 뭐냐면요. 왜 새로 영입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보수 우파들 이분들과 당내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을 다 찍으면서 전략 공천을 내려보내면서 이분들이 다 등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보수 우파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의 문제가 있고 부족하면 그걸 채워주면서 그렇게 지금은 가는 게 좋다. 지방선거까지 더 이상 좌파들이 이 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윤통 탈당 요구로 드러난 국힘 내부 땡땡 세력들의 목표, 지방선거까지 노린다. 이거를 당 지도부가 분명히 목표를 알고 이들을 정리하기 바란다. 그러나 정리하는 건 쫓아내면 안 된다. 그냥 둬라. 당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또 당권에 이들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전부 다 자리를 주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 세 번째 꼭지 끝납니다. 마지막도요. 동시에 같이 설명을 했네요. 한동훈, 함은경과 체인저 벨트, 총선 후 땡땡들을 해야 될 일. 바로 탈당 요구는 하지 말고 당직을 주지 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꼭지를 동시에 같이 여러분하고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제 수도권 격전지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국민의힘 앞에서 의정 갈등에 대한 용산을 또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게 핑계대는 것. 오늘 이것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속보가 나오기 전에요. 오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유세를 다니고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지금 모든 걸 이번 총선의 모든 책임은 다 저한테 있습니다. 저를 탓하십시오. 누구 남을 탓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또 뭉치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호소한 게 아니라 우리 당 내부의 이런 분열과 내부 총질과 심지어 내부 총질이 좌파들한테 역이용당해가지고 좌파들이 봐라 국민의힘 보면 이거 떡 해먹을 집 아니다. 다 분열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찍지 마십시오. 이미 내부가 다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총선 끝나면 한동훈도 쫓겨나고 대통령도 다 도망가고 다 이렇습니다. 우리를 찍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전략인 거고 전술인 겁니다. 왜 거기에 빌미를 주고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먹잇감이 되는 거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늘 아시아 투데이 일면 탑과 사설 요거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센슈가 마지막 D-8일
판세 흔들 마지막 두 가지 그대로 오늘 일면탑과 사설로 나왔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면탑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을 얼마든지 논의 협상 가능성 제시 일면탑에 있죠. 그리고 저게 오늘 그대로 이어서 전공의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탑에 바로 마지막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민주당이 맡아도 또 가짜뉴스로 이 대통령 이거를 왜곡하니까 끝에 마지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KBS 뉴스에 출연해 2,000명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는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화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다. 재차 강조했다. 이거를 다시 성태훈 정책실장이 TV에 나가서 민주당의 이 프레임과 대통령에 대한 불통 이미지 구축 마지막 선거 끝까지 이거를 깨려고 또 직접 나선 거 아닙니까? 이게 성태훈 실장이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설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대통령의 이 의대 증원 거를 한 축, 또 하나의 축은 자 사설의 헤드카피 보십시오. 바로 부동산 의혹 껴안고 갈 텐가 이겁니다. 이 사설에서 얘기한 그대로 이거를 우리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연일 마이크를 잡고 끝까지 이걸 떠들고 투표 전날까지 계속 떠들되 어떻게 떠들느냐 계속 터지는 새로운 소식 이걸 여러분들이 전파해 주면 됩니다. 사설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미 이게 여기서 자 민주당은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편법 대출 의혹 또 공영훈 현대자동차입니다. 경기 화성을 현대자동차 출시 공영훈 후보 또 양부남 광주 서울 후보 잔역 주택 증여 논란까지 불거지자 곤혹스럽게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 이거 민주당이 여론을 지켜본다는 건 이거 지금 악재 중에 악재라서 야 무조건 이거 숨겨라. 거론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는 읍참마속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절대로 이들이 후보들 사퇴 안 시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판세가 너무 흔들리니까 내부적으로 여론조사하면서 정 안 되면 전격적으로 양문석 이거 날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끝까지. 자, 사설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공 후보는 서울 성수동 주택 있죠? 이거는 앞 개발 호재로 실제 가치는 훨씬 크다고 한다.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데도 이재명 대표 31일 민주당 후보들에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침소봉대해서 전혀 다른 잣대로 일방적으로 몰매를 때리고 권력을 행사해서 억압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사설은 끝에서 한국에서 부동산은 영린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에서 패한 것도 근본 원인은 부동산 실정이다. 국회의원 후보라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의혹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사설은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는데 이번 트리오 의혹에 대해서는 왜 다른 뉘앙스가 나오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그래서 아투투데이 사설에서는 모든 후보들 사퇴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